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2. 한국의 핵잠수함은 지진을 만든다. 최근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주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바이든이 최근 교묘하게 한국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최종 서명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아무리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미국의 선택에 매우 유감입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결정에 제대로 화가 난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반격을 준비했는데요. 이 엄청난 반격이 공개되자 미국의 최고 권력 실세들이 나서서 한국을 건드린 바이든을 우리가 끌어내리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믿기지 않는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10조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뭔가 이상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마친 직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 잘했지 라는 표정으로 양쪽 이를 한 번씩 보더니 자신의 가장 오른쪽에 서 있던 조 맨친 의원에게 사인할 때 사용한 펜을 건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은 마치 어린아이의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든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바이든 주변 인사들의 꼭두각시 아니냐,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등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를 본 한 미국인은 바이든이 사인을 마치고 주변을 올려다보더니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고, 또 다른 미국인은 창피하다, 미국 대통령이 치매 환자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건강 이상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장면에서 명확해지는 분위기다. 만약 그가 치매라면 바이든 주변 인사들이 그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무려 910조 원 규모의 초대규모 예산이 인플레이션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미국의 가장 큰 규모를 투자하기로 해준 한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빼버리면서 한국과 한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이를 지켜본 수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해 투자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현대차가 미국에 13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해 주어 너무 기쁘다,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한국과 했던 약속을 모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한국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인지 이번에 미국이 무려 910조 원이나 풀어 전기차에 초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해버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만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 5나 EV6을 사려는 미국 소비자는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2만 원인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사라지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전기차들과는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전기차가 테슬라마저 뛰어넘으며 고속 질주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반도체 동맹인 칩4분 가입을 두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이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차 전환을 앞두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현대차를 견제하고
미국 자동차 업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에 이어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 6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도 모토 오는 소포트는 아이오닉 6의 디자인과 관련해 앞머리는 한껏 웅크려 있고 지붕도 평평하다라며 그 결과 양상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엔드라이버는 현대차는 프로페시 콘셉트카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언했다라며 그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6은 복고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톱기어는 유선형 디자인은 미적으로 훌륭하지만 제작이 어렵다라며, 하지만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유선형을 잘 유지하면서 뛰어난 공기저항 계수까지 자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 등의 평가란에는 아이오닉 6은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품질 면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설 것, 미래지향적, 레트로, 공기역학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하나로 결합했다 등의 극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전 예약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만 첫날 사전 계약이 하루 만에 37,000대를 돌파하며 자동차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지금까지 콘셉트카를 이렇게 실제 양산 모델로 그대로 만들어낸 회사는 없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다. 너무나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이다.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국의 현대차가 미국의 포드, GM은 물론 테슬라마저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자 이기의식을 느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은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주고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이나 더 싸게 팔 기회가 없다면 미국의 GM이나 포드 심지어 테슬라마저 현대차에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감히 예상도 못한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 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아무런 말도 못하며 국신 외교를 펼치는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데요. 이 장관은 또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회의와 관련해 이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미국 200대 기업을 대별하는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바이든의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금 낭비라고 대놓고 비난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도 상당한 새로운 세금 인상과 전례 없는 정부의 물가 통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제조업협회는 임금 인상과 근로자 고용 및 지역 사회 투자 능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한국 기업들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각에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2달 뒤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현재 여기서 바이든의 대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미국 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직접 언급하며 대대적인 특별 혜택을 약속한 뒤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달 뒤 열릴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압승할 경우 사실상 바이든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새로운 권력 서열 1위와 새로운 딜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인구수 4위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는 자원과 인구를 앞세워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되는 니켈을 비롯한 수많은 지하자원을 쥐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기업 둘에게 자국에 투자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적인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를 찾아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등 핵심 소재가 많으니 전기차 공장을 지어달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시기에 맞춰 인도네시아가 틈새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능력 밖의 이벤트를 추진하다가 국제사회가 분열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신하고 방산 계약을 파기한 것이 집중 조명받으며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를 손절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며 자그마한 이익을 노리다가 국제적인 손절과 망신을 당하게 된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G20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초대하겠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는 굵직한 행사에서 중러 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으로 푸틴과 시진핑 측에게선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그동안 공개적인 외교 무대에서 내지 못했던 의견들을 피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외무부 측에선 러시아가 G20에 참여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밝히면서 2022년 올해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향해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라는 촉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한다면 G20 정상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 정상회의를 건너뛰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불참 압박에 반쪽짜리 G20 회담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천하태평하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G20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이 서방 국가들과 대면 회담을 통해 현재 세계 전반에 걸친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세계적인 정책에 G20 정상회의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그 근거로는 8월 초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G20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도록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단 독일과 프랑스에서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계약한 세 척의 잠수함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업체에 접촉하여 중형급 잠수함 견적을 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당국은 프랑스 측과 스코프엔 잠수함 견적을 내본 것이 확인되었고 그와 동시에 독일의 티센크루프 잠수함 견적도 함께 확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또는 독일의 잠수함의 도입이 결정되면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42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기에 프랑스 잠수함도 함께 들여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수출 관련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미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한국과의 계약 파기로 인해 언제든지 자신들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네시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독일, 프랑스 세 곳에서 저울질하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판매하지 말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가 미국, 영국과 군사 협의체 오커스를 결성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 발표하자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맺었던 프랑스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에게 60조 원가량의 디젤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지만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에 8,5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계약 파기 사례가 있기에 프랑스는 호주처럼 계약 파기 전력이 화려한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42대의 라팔 전투기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한국처럼 계약금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수출 대금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를 상대로 간을 보고 계약 파기를 일삼던 인도네시아는 이번 G20에서 국가적인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 핵심 국가들이 전부 보이콧을 검토 중인 사상 초유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주와 필리핀 측에건 인도네시아가 취소한 한국산 잠수함에 눈독 들이며 견적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4월 필리핀은 한국의 3100톤급 초계함 2척을 주문하며 한국의 군함 전투체계 CMS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해군용 군함을 함께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잠수함까지 견적을 내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은 잠수함의 핵심 성능인 자막 능력과 정숙성을 확보한 한국산 잠수함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FA-50 추가 도입을 확정지은 필리핀에 한국산 무기체계 패키지는 작전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상대방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한 최종 병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 잠수함 수출의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FA-50 경공격기를 필리핀에 처음 수출하던 당시에도 중국은 한국에게 군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며 압박했는데 필리핀이 이런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이유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 불법 어선을 대상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한데요. 중국 불법에선에게 필리핀 공군의 FA-50은 공포 그 자체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확정지은 호주 역시 한국산 잠수함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호주는 인도네시아가 파투낸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하겠다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한일 관계만큼이나 좋지 않기에 한국을 두고 양국이 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핵잠수함의 추진 방식은 고농축 우라늄 HEU를 사용하는데 흑보유국이 아닌 호주는 고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허락한 미국에서 핵잠수함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HEU를 공수해야 하는데 미국에 의존하는 핵잠수함 운용 방식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심지어 핵잠수함도 2대밖에 도입하지 못해 유사시 실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입 시기입니다. 빠르면 2035년 늦으면 2040년이 되어서야 핵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호주는 반쪽짜리 핵잠수함이 된다는 우려에 추가적인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국의 3,000톤급 이상인 장보고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프랑스와 디젤 잠수함 도입 계약을 맺었지만 이내 관계가 틀어졌고 예약금까지 지불했을 정도로 추가적인 협상은 어려운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은 한국산 잠수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인 8월 초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잠수함을 검토 중인 호주에게 3,000톤급 장보고 3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정숙하면서도 큰 배수량을 자랑해 압도적인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막 능력이 뛰어넘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인 SLBM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SLBM 탄도미사일은 호주가 군사력을 키우는 주된 목적인 중국을 겨냥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애초에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발사의 추적과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대의 잠수함에서 동시에 발사하면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콜린스급 잠수함이 2026년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지만 빨라야 2035년에 도입되므로 대략 10년간의 잠수함 전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주는 누구보다 빠르게 미들급 잠수함을 많이 확보해 두어야 국방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이 역할을 한국산 장보고급 잠수함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이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며 대우조선해양에서 선주물한 800억짜리 부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해당 부품은 언제든 다른 잠수함에도 호환이 되며 오히려 최근의 공급난으로 미리 선주물하는데 나중에 주문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상대론 계약 파기를 일삼으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인도네시아는 원하던 전략자산 도입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심차게 준비한 G20 정상회의 개최마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훌륭한 기술과 국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